네, 오늘의 1위, 7위는요. 아직도 소름이 돋는 뉴스입니다. 이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. 여성으로는 18번째,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입니다. 그런데 정작 한강 작가는요.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. 러시아, 우크라이나, 또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치열해갖고 날마다 모든 죽음이 실려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그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해오겠대요. 우리 딸은 그 문장이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퍼요. 슬픈 그 문장을 어떻게 외국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상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, 그래서 번역자를 잘 만나서 좋은 번역을 하게 됐고 효도를 많이 한 딸.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뛰어넘는 사람, 스승을 뛰어넘는 것을 청출어람이라고 그러고 출람한다고 그러고, 그러니까 푸른색에서 나왔지만 쪽빛이 더 푸르잖아요. 네,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? 딸의 인터뷰를 대신한 아버지도 소설가입니다. 문인 가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아버지 그리고 딸 모두 이 부녀 이상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허정연 변호사님,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. 그러면 거의 뭐 기자회견이 아니라 뭐라도 하겠는데 오히려 한강 씨는 기자회견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예상 밖의 반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노벨 문학상입니다. 그리고 국내 최초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이렇게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강 작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 요청이 쇄도를 했을 것이고, 이 아버지 얘기로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해요. 그때 한강 작가에게 아버지가 이 어떤 장소 하나를 정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한강 작가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더니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우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표현이요. 날마다 모든 주검이 실려나가는 상황인데 무슨 잔치를 하고 즐거워서 기자회견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이 모든 주검이 실려나가는 상황, 이조차도 저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어쨌든 한강 작가가 어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의 이 소설들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어떤 전 세계적인 문제의식을 자신의 수상과도 결부시켜서 또 한 번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이런 이유로 아버지가 이 수상 소감을 사실상 대신하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저는 더 좀 좋았던 게 한중일 이렇게 하는데 한중일 중에서 노벨 문학상이 우리 이 대한민국만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인 최초, 거기다 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받았다는 점, 저는 정말 이 부분 정말 좋았습니다. 그럼요.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더욱더 쾌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미 뭐 가하바타 야스나리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었고, 사실 일본에서 이번에 하루키가 수상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했었고, 후보로 거론이 됐던 천쇠 이런 작가들도 다 중국에서 굉장히 수상이 높게 점쳐지고 있던 작가들이었어요.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를 선정을 할 때 나이도 고려를 하고 성별도 고려를 하고 이 어느 지역인지도 안배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유럽 쪽의 수상자가 집중이 됐던 데다가 그리고 여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시아 쪽에 여성이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후보들을 다 일본 아니면 중국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이 더욱더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, 한강 본인도 이 수상 소감 말할 때 그 인터뷰 얘기를 할 때 전화를 받았을 때 서프라이즈를 5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만큼 수상을 예견하지 못해서 더 기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원래 이 후보자 중에 올랐던 후보자 그 중국 문인이 있죠. 찬쉐라고 있는데 원래 베팅 업체에서도 거기가 좀 탈 확률이 높지 않냐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그걸 꺾고 우리 한강 작가가 타게 된 겁니다. 수상자 발표 후에 노벨상 측과의 전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. 소설가 한강 이렇게 말했습니다.
Yeah,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,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'clock in the evening, so it's very peaceful evening. I was really surprised. After this phone call, I'd like to have tea with. I don't drink, so Okay. I'm going to have tea with my son, and I will celebrate it quietly tonight. 소설가라 그런지 수상 소감이 좀 남다릅니다. 아들과 차를 마시면서 축하를 하겠다. 저 같으면 파티를 할 텐데. 어떻습니까?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강 소설가의 작품 다 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. 그 문체가 이 수상 소감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? 그렇죠. 아마 근데 저는 아버님 책도요. 아버님 책도 이게 많이 봤는데 참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나 조국 대표나 전부 이게 하나가 돼서 축하해주는 야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의 쾌거입니다. 우리 옛날 월드컵 때 하나가 됐잖아요. 평소에는 이게 뭐 보수 진보 이게 계속 정치 싸움하다가 정말 저는 기쁜 날이고요. 네. 저도 이게 소식 듣고 어제 아마 났잖아요.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게 기쁜 날이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제 훌륭한 소설을 좀 남겨주기를 기대를 하고요. 특히 저는 번역가 분이죠. 제가 항상 이게 우리나라 이게 번역이 제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도 이게 참 이게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소설가 한강,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. 더욱 궁금해집니다. 2019년 인촌상 수상 당시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제가 장편 소설 한 편을 쓸 때 얼마나 걸리나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을 내면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쓸 수 있을 만큼의 글을 쓰고 더 허락된다면 더 쓰면 좋겠죠.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저의 삶이 흘러가 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. 네, 쓸 수 있을 만큼의 글을 쓰겠다. 소설가 한강은 누구냐? 올해 54세.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. 93년도에. 대표 작품 몽고반정, 채식주의자, 소년이 온다, 작별하지 않는다.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.